좋은 밤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요거 누빔을 이걸로 파우치 만들 겁니다. 개인 주문이죠. 그래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 만드는 거를 요 폭을 반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가로 세로를 1cm 더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15cm짜리 지퍼로 그냥 뭡니까? 그냥 또 그냥 뭐지? 원래는 3cm를 길이를 뭐지 잘랐단 말이에요. 그냥 4cm를 자르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지금 막 듭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될 거는 같은데 문제는 그렇죠. 이제 요거 지퍼가 없어요. 요 색깔은 이제 20cm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그냥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분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은 분명히 안 나올 겁니다. 네. 더 크게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자 다음번에 제가 어떤 수선해서 다시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누빔을 한 걸로 아무튼 제작해 보겠습니다. 누빔 하는 건 어제 영상은 올려드렸는데 제대로 된 교육 영상이라기에는 앞에 조금 서두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누비는 거는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쉽죠. 그냥 뒤에 이렇게 솜을 접착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킬트자가 있으면 참 편하거든요. 이런 거 킬트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 소형자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45도로 내가 긋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보면 각도가 있습니다. 이게 보는 게 처음에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한 개씩 마스터할 때마다 미신 고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끄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3cm 간격으로 저는 했거든요. 이렇게 또 요 가운데 눈금 있죠? 3, 1, 2, 3 또 긋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본인이 원하는 패턴을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그냥 이제 사선 모양,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패턴을 했는데, 요것 말고도 뭐 킬트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킬트나 누빔이나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누빔은 솜을 누벼야지만 우리가 솜에다가 이렇게 뭐 이제 실로 스티치를 놔야 우리가 누볐다고 하는데, 퀼트는 아예 조각을 내 가지고 그걸 또 이어 붙이고 그런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누빔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에 또 강의를 한번 하기로 하고, 그러려면 제가 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냥 세려 바른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명하는 거는 조금 뭐지? 그 청취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언어 같은 것도 좀 단어도 변환을 해야 된다, 그쵸? 저도 그러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자 다음 시간에 손님분들이 이렇게 개인 주문을 주시면 제 가게에 없던 패턴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참 뭡니까? 자연적인 유튜브 컨텐츠다, 그쵸? 그게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감, 겉감, 그 다음에 지퍼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거를 좀 넓게 찍을게요. 자, 이렇게 안감, 겉감, 그 다음에 요거 지퍼감 이렇게 해가지고, 지퍼가 이거는 20cm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22로 제가 재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cm, 1cm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장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로크래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뭐 누볐다고 해서 못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쯤에 왔으면 좀 걸리겠죠. 요거 지퍼 헤드에. 그래서 이렇게 지퍼 헤드를 싹 밀어주고,
다시 요 끝을 좀 맞추어서 실이 다 된 느낌이죠. 자, 애석한 상황입니다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항상 이런 상황은 생깁니다. 오늘 간만에 제가 F420 요거 말고요 A16으로 재봉을 해봤는데 야, F420이 진짜 양반이었습니다. A16으로 재봉을 하니까 재봉기가 정말 덜덜덜거립니다. 급 차이를 너무나도 이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미싱에 감사를 할 순간이 왔을 줄이요. 진짜 이 정도면 미싱 잡소리 없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했죠. 요렇게 한 다음에 저는 한 번 더 박아줍니다. 진짜 좀 뭡니까? 이게 진한 색깔 원단인데 제가 완전 흰실로 이렇게 누빔을 했습니다. 아, 이거 엄청난 용기죠. 그러니까 좀 잘못하면은 바로 뭡니까? 대형 사고가 날 법하죠. 땀수 같은 걸 조금 너무 조금 잘못 박으면, 그러니까 상침 좀 잘못해서 땀수 늘어나고 줄어들면 바로 이상해지는데 저는 용기 내서 했죠 이번에는.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또 예쁘게 모양 스티치 내주고요. 반대쪽도 이제 오버로커로 바꾸어서 이거 한 번에 다 이렇게 우리가 맨손으로 다 임시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끝부분만 잡고요. 끝부분만 일단은 이렇게 임시 고정을 딱 할 겁니다. 끝부분만 잡고 손이 4개가 아닌 이상 3개면은 그래도 좀 할 법한데 3개도 힘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박아주겠습니다. 소매의 두께 때문에 이게 안감이 여기까지 딱 못 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작업을 해주세요. 당겨서 하시든지. 저는 최대한 당겨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당겨가지고 다 와갑니다. 이렇게 왔으면 또 이제 밀어줘야겠죠. 그냥 바늘을 또 뽑아버렸습니다. 확실하게 밀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또 겹쳐주고 다시 다 됐습니다. 근데 이 손이 계속 밀리니까 여기가 이쪽은 한 0.4mm 정도로 박다가 0.3mm 정도로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박아주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죠. 그래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다행히도 여기는 이제 흰색 배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칠을 한 번 더 박아도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고 이것도 보면 그렇게는 티가 안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튼튼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스티치를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천천히.
그래서 여기도 쫙 이렇게 일자 스티치를 쫙 놓아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게 그냥 솜을 누벼가지고 하니까 아무튼 제복 난이도가 좀 상승은 했습니다. 이게 평상시대로 뭐 납작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난이도는 있어요. 근데 이 솜의 이 톡톡한 느낌을 또 좋아하실 수가 있죠. 솜이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렇게 딱 접어주세요. 요렇게 딱 정자로 딱 접어주시고, 여기도 이제 오버로크 이렇게 칠 겁니다. 치기 전에 저는 여기에 라벨을 한 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오버로크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박는 게 아니고 오버로크. 중간쯤부터 그냥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이 기통이를 한 4cm 잘라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딱 여기가 아니고 안에 보면 원단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지금 맞춰서 오버로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막 컴퓨터가 아니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원단이 조금씩 뜹니다. 이렇게. 그쵸? 이게 안감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안에. 그래서 그거 선 맞춰서 지금 요 선이 아니고 살짝 한 0.5mm 밑에 박았는데 원단이 이래 갖고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반대쪽도요. 쪽도 짧은 원단을 이 정도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요 길을 한 4cm씩 날리겠습니다. 4cm씩 좀 많이 날리죠. 자, 표시를 저는 요 형광펜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열펜입니다. 열을 가하면 지워집니다. 펜이 칼라별로 있으면 작업하기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가 되게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만들었던 그 가방 다행히도 잘 가져가신 것 같아요. 저는 만들고 나서는 꽤 그래도 만족스러웠거든요. 손님분도 만족스러우셨어야 될 텐데 일단 그런 걱정을 조금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가방을 조금 더 만들어 보려고요. 한번 만들었으니까 조금 용기가 생기죠. 요렇게 자릅니다. 요렇게. 거침없이 잘라줍니다. 요게 가위가 단점이 끝에 이렇게 딱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저렴한 가위라서 그런가 봐요. 13,000원이면 저렴하지도 않은데 아무튼 이것도 유니크 가위거든요. 그냥 샤크 돼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눕혀서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냥 심지가 역시 작업성은 더 좋습니다. 자, 요렇게 했죠. 이렇게 했고, 요게 살짝 각이 뭐지? 각이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봐요. 이게 되게 사이즈가 크게 나왔거든요. 4cm를 해도 시접을 1cm를 그냥 줘야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일단은 오버로크를 한번 이렇게 뚝뚝 치겠습니다. 반대쪽 네 방향 모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네 방향 모두요. 사이즈가 아무튼 어마무시하게 크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엄청 짱구를 굴린 게 뭡니까? 오늘 갑자기 이제 동영상 키자마자 그게 아니고 사실은 기존 하던 거에서 3cm 하던 거 그냥 4cm만 하면 되는 건데 라는 결론이 나버렸죠. 항상 좀 인생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순간 드는 생각이 정답일 때가 되게 많죠. 막 생각을 열심히 굴리다가 갑자기 문득 어느 날, 저는 특히 샤워하면서 그런 영감을 많이 받는데요. 참 희한합니다. 그쵸?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손님 주문 받은 패턴으로는 못 만들게 되었죠. 그쵸? 더 사이즈가 크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실패장입니다. 실패작이지만 그냥 뭐 이대로 만들어 갖고 그냥 진열해서 판매를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단지 근데 이제 요 컬러를 15cm짜리 제가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 큰 거는 따로 뭐 서비스로 드리든지요. 저 효과금 받았으니까 드려도 괜찮습니다. 크게 그렇게 이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리고 팁도 받았어. 팁을 제가 8,000원만 달라 했는데 2,000원 더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누빈 값은 뺀 겁니다. 누빈 값은 빼가지고 그 정도만 받겠다 했는데 그래도 돈 더 주시더라고요. 항상 이게 막 성의가 큰 것도 뭐 좋은 건데요. 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 참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맞죠?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주는 거고 아니면 안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완성품을 한번 봅시다. 만드는 건 진짜 간단하게 만들었다, 그쵸? 자, 하기 전에 잠깐 셀카 만드는 건 제법 걸렸어요. 그쵸? 이게 솜을 누볐다 보니까 뭔가 좀 보강 제공을 할 부분도 있었고, 여기가 미지네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 더 강하게 받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한다면 되게 만족스러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어때요? 예쁘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방금 그 부분이 보기가 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보강 제공을 하도록 하겠고요. 사이즈가 뭐 요거 반 사이즈는 맞는데 이거 맞는데요? 가로 세로 1cm씩이면은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이럴 수가. 다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예.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근데 이런 데도 좀 잊어가지고 좀 제대로 박아야겠다. 그쵸? 이거는 이제 판매자님, 요거 이제 원단 판매해 주시는 우리 오늘 원단 사장님 홈페이지에도 간만에 또 등재를 하게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예. 한 번씩 또 새로운 거 올려 드릴 법하죠. 예. 저 너무나 좋은 단가에 원단을 또 구입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운데 감이 데가 여기인가? 아무튼 이게 젊으신 분들은 그냥 귀엽다 하면서 넘어가실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르신들 취향 저격인 원단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는 어쩜 이렇게 제 취향과 비슷할까요? 다행히도 이런 것도 보면 진짜 저도 운이 좋다 그쵸? 항상 운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어째 저의 취향에 맞는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가. 제가 오히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장사를 했다면 저는 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아가씨들인데 아무튼 어르신들한테도 제가 인기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좀 재수 없을 소리일 수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예뻐요. 완벽합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합니다. 몇 개 만들어도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욕심이 납니다. 그쵸? 근데 조금 티가 있다면 요런데 퀼트 작업할 때 한 단 딱 부족해서 안 박은 게 요런 데서 좀 티가 납니다. 네, 더욱더 끝까지 박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몇 개가 보이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할 때 이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박아가지고 어떻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보면은 여기 달랑거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런 거는 제자리 받기 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간 있을 때 보강 제공을 한번 해가지고 라벨도 지금 밑에 하거든요. 세게 딱 잡으면 라벨이 떨어질 것 같아요. 박음색 보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제 솜을 누볐다 보니까 시접이 생각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것도 경험입니다. 그쵸? 여기도 봐요. 시접이 좀 부족하니까 터지죠. 그쵸?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감을 할 거고요. 요런 부분도 보면 좀 시접이 부족하니까 실밥이 다 보입니다. 시접이 중요합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을 마감을 하고 다행입니다. 딱 여기서 그쪽 딱 세로는 딱 1cm 커졌고 가로도 보면 딱 1cm 커졌습니다. 그렇죠? 대략 그 정도 커졌죠. 그렇죠? 딱 1이 늘어났고 폭도 딱 뭐 완전 절반까지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가방에 안 들어간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면 제 생각인데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보완하면은 진짜 완벽하겠다. 그렇죠? 자, 손님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워낙 제가 만들던 그런 패턴이 아니라서 분명히 안 남습니다. 그 순간은. 근데 이상하게 저는 어때요? 만들 때마다 뭔가 한 개씩 새로운 거 좀 얻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빔이란 아이디어도 없고
이런 거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부자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면 되겠죠. 조금 뭐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 주문하면은 항상 그쵸, 그러니까 그 최적화를 하기 전까지는 돈이 안 됩니다. 근데 해보고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취미생활로 그냥 생각하기로 했고, 부업보다는 취미생활요. 그러면서 이제 돈 벌면은 더 좋고 이제 그런 느낌이었죠. 뭐 그것도 여러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 게임 하면서 이제 노는 것보다는 요런 거 하는 게 사실은 당연히 낫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도 활동이기 때문에 무한정은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지치니까. 그래서 그냥 많고 많은 취미 중에 한 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더 가볍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쉬는 시간에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시간 나면은 영감이 딱 떠오를 때 그때 이제 한두 번씩 하고, 손님분들이 원하시면 그때 째깍째깍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뭔가 좀 신세를 진 느낌이 있으시다면 또 미안해서라도 이 가게에서 커피라도 한 잔 좀 사람들이 팔아줄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가게가 계속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오늘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만들고 나니까 더더욱 마음에 드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소재 자체가 어찌 보면 또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손님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아이디어들. 저는 요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훈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사실 훈수는 계속 들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러니까 너무 아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훈수가 진짜 이제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도 이미 김밥에 대해서 한 100개 정도 말아봤고 200개도 말아보고, 뭐 밥, 뭐 김, 뭐 식재료들의 특징, 거진 뭐 100개를 하면서 다 뭐 체득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100개란 말은 그러니까 100번을 따로따로 말아본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재료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냥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판매용으로서, 그러니까 판매용이면 우리가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랑 그런 단가,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품질 이런 게 완벽하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 하는 요리보다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계속 세우면서 난 대중의 맛은 조금 그래도 자극적이고 뭐 그런 맛이 사실은 잘 먹히잖아요. 그럼 김밥을 어떻게 해야 좀 MSG를 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밥에다가 마요네즈를 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저 사실은 밥에 마요네즈 치갖고 팔았거든요. 그러면 밥이 진짜 꼬들꼬들하고 연기나고 막 지깁니다. 진짜 거기다가 딱뭐 국산은 너무 비싸니까 너무, 근데 흐른 참기름은 쓰지 않습니다. 깡통 참기름은 절대 안 됩니다. 방앗간 가가지고 중국산 참기름 정도만 돼도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금 간만 하면은 밥만 주워 먹어도 될 정도입니다. 김밥의 맛있는 그 비결은 바로 밥에서 옵니다. 그쵸? 제 논리는 그래요. 저도 이제 김밥을 어느 정도 팔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천포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시행착오, 그래서 저만의 아이템,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왜 단가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맛있고, 우리가 진짜로 그러니까 가공이 번복된 식재료 말고 진짜 그 식재료 본연이 너무 뛰어난 경우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한우가 있겠고요. 그렇죠. 입에 대면 살살 녹습니다. 다른 거 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딴 거가 뭐지? 간을 하는 거는 뭔가 좀 재고고기일 수 있겠죠. 냉동고기라든지 뭔가 양념 불고기 이런 거라는 거. 고기 맛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양념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원물 식재료 중에서 좀 대중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사면 가격 단위가 조금 저렴해질 수 있는데 집에서 내가 소량으로 구매하면은 비싸서 조금 엄두가 안 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새우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식재료 많겠죠. 그다음에 뭐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빨리 먹어야 된다든지. 뭐 총체적으로 보면 게맛살도 있겠지만 조금 한 등급 위에는 크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묵도 보면은 그냥 저렴한 그냥 오뎅 그냥 그냥 밀가루 많이 들은 그런 오뎅도 있잖아요. 어묵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어육 함량이 80, 90% 되는 그런 어묵이 있죠. 그건 뭐 그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밀가루의 그 텁텁한 맛이 안 납니다. 햄도 배고픕니다, 갑자기. 햄도 뭡니까 그 닭고기들은 일반 그 프레스햄 그거 먹으면 진짜 이상한 맛 납니다. 그 어릴 때는 분홍 소시지 모르고 그냥 밀가루 햄이지 안 먹었죠. 근데 먹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돈육 90%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햄을 먹었다 칩시다. 맛이 틀리겠죠. 그 다음에 뭐 가령 스팸 여러분들 스팸도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남자들 특히 좋아하죠. 그래갖고 그것도 보면은 지금 80, 90% 돼지고기잖아요. 그러니까 딴 게 안 섞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상한 싸구려 해 먹다가 완전 좀 고급 라인으로 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김밥에 이렇게 한 재료씩 녹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김밥이 그 하나 하나 먹을 때마다 밥, 그다음에 스팸급의 햄, 그다음에 제철 나물, 뭐 제철 나물하면 오이도 있겠고 시금치도 있겠고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제철 나물에 그다음에 단무지는 저는 이제 공장 단무지 싫어하니까 제가 단무지 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장아찌 담는 거랑 똑같은데 저는 매운맛을 좋아하니까 뭐지 간장에 이 설탕 그다음에 식초 이거를 1대1대 1 비율로 엄마한테 배운 겁니다. 그걸 단무지를 이렇게 그 소스를 만듭니다. 그 한 탈탈 끓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국인의 맛 매운맛이죠. 그래서 이상한 캡사이신 그런 거 절대 안 넣습니다. 오로지 땡초의 그 깔끔한 매운맛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매운맛이죠. 캡사이신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운 건 먹어도 우리가 설사도 안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 담을 때 이제 적정량 뭐 10개든지 20개든지 본인 원하는 맵기로 이렇게. 근데 20개 하면 일반 사람들 못 먹겠죠. 그래서 그러면 대중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한 10개 정도만 넣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단무지를 씹으면 단맛만 나는 게 아니고 그 완벽한 환상이 마음이 납니다. 달고 단맛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짜고 시고 맵고 딱 그 다음에 아삭함까지 완벽한 맛이 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감칠맛을 낸다. 그렇죠? 그럼 감칠맛은 뭡니까? 감칠맛은 계속 먹고 싶은 맛, MSG 맛입니다. 보통은 그런 걸 내는 걸 해산물이랑 이렇게 그다음에 식물류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뭐 만든다. 그쵸? 뭐 다시마랑 뭐 기포리든지 멸치든지 그런 거에서 육수 내듯이 그렇게 하면 보통 감칠맛이 난다 하잖아요. 감칠맛은 여러 개 있습니다. 버섯으로도 낼 수 있고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시에다가 간장, 냉초 뭐 그런 걸로 낼 수가 있다. 그쵸? 그건 이제 숙성을 해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란도 그냥 제가 계란기법 팔잖아요. 그러면 계란만 주워 먹어도 흡입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계란을 여러분들 구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간단합니다. 그냥 계란을 풀어가지고 딴 거 넣지 말고요. 여기 키토 계란김밥 같은 거 사 먹으러 가면 밀가루 넣는 데 많거든요. 야, 열받죠. 그래갖고 이제 그거는 음식이 아니고 진짜 사기를 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레몬즙을 넣어가지고 비린 맛을 싹 제거를 합니다. 레몬즙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6개를 깼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쭉 짭니다. 펌프를. 그러면 그 뭐 솔몬 이런 거 있죠. 코스트코에 파는 거 그냥 한 번 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절반만큼 26개를 깠으면 13번 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짜고 소금 살짝만 넣으세요. 두세 꼬집 넣으면 구우면 그냥 계란이 고소합니다. 그냥 계란 자체가 계란만 씹어 먹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후라이랑은 틀린 맛입니다. 계란 지단이죠. 지단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튼 계란은 그게 면적만 흰 거랑 노른 거를 따로 먹어야 되니까 그 맛이 틀린데 이게 지단으로 구우면 폭신합니다. 그게 그 맛이거든요. 그래갖고 먹기에 최적화된 또 계란 두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통 같은 그런 계란은 또 식감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 짜잘한 거를 차라리 여러 개 씹는 게 사람이 낫거든요. 와, 이런 거 보면 김밥 진짜 막 말만 들어보면 도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저는 음식 만들 때는 그러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없으면 두 번 다시 안 오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뭐 오뎅 이런 거는 그죠. 나머지는 원물을 비싼 거를 사면 됩니다. 비싼 걸 사되 대신에 이제 대중들이 만족할 가격을 내냐 안 내냐의 차이입니다. 그게 어렵죠. 자,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좀 커피도 한 잔 드리고 그러면서 최대한 웃게 가실 수 있도록 완벽한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뭐 심심하면 한번 올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이제 성공이거든요. 우리가 인스타 핫플레이스도 결국은 망하는 분위기가 많죠. 결국은 그러니까 재방문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장사의 기본 법칙이다, 그렇죠? 재방문이 없으면 어렵다. 유동인구만으로 장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제 계속 삼천포로 가는데 제가 이게 뭐지 계속 그렇게 김밥 장사를 해오면서 길게는 아니죠. 저도 한 3달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달 하기 전엔 집에서 계속 만들어 봤겠죠. 테스트 한다고. 그래서 저도 한 100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달, 4달 정도. 자, 아무튼 저만 해도 음식을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식재료를 한 개씩 이해를 하게 되고 다른 음식을 할 때 이미 지식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응용이 되겠죠. 금방 음식이 늘더라고요. 하긴 근데 음식을 한번 100번씩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개발 단계니까 그게 사실 더 힘들죠. 이게 먹다 보면은 맛없는 게 계속 이렇게 먹게 되니까 똑같습니다. 하다 보면은 저도 오늘 뭐 실패할 줄 알고 막 바짝 그냥 뭐 마음 놓고 있었는데 성공하니 또 하니까 또 기분 좋죠. 근데 또 재봉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계속 또 메꾸다 보면은 개선도 되고 뭐지 발전도 합니다. 실력도 올라가고 그게 헛된 길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근데 뭐 번외의 이야기지만 그것도 본인이랑 성향이 맞아야 갈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우연치 않게 제가 요리의 길로 가게 됐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제가 요리가 저한테 스트레스를 안 줬죠. 요리가 노가다였으면 제가 하다가 좀 포기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분진 날리고 좀 청결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제가 오래 일을 못 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코에 막 기관지 다 베리니까 그런 것만 뭐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요리는 그렇지 않죠. 요리는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걸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가 있죠. 요리는 배워놓으면. 와, 이거 너무 경제적이잖아. 살림 사는 것도 좋고. 재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배워놓으면 평생 쓸 수도 있고, 이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막 선물 주면은 이게 또 단가 전략도 되죠. 그러니까 큰 선물을 뭔가 뭐지 비싼 돈 주고 사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해서 성의 표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원가 사실 얼마 안 하잖아요. 내 노동력만 들어가면 정성 표현은 이만한 게 없습니다. 자, 이게 손님 개인 주문 받으면서 뭐 이렇게 하던 게 김밥 이야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뭐 처음 이야기는 기억도 안 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튼 누빔 저도 이제 한 번은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누빔은 앞으로 끝까지 다 박아서 되돌아받기를 다 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결론도 났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냥 막 하는 거 뭐 괜찮다 뭐 그런 말씀 좀 해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뭐지 월요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월요일 좋은 그러니까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십시오.